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20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민법 총칙, 그 중에서 조건과 기한, 그 중에서 기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법률행위 부관으로는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부관이라고 했고,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 요건이 뿌리 전체,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그 중에 뿌리 한 가닥이고, 이 부관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뿌리 중에서 뿌리 한 가닥 안에 물이 흐르는 이제 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관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제 뿌리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한 1을 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면 이제 조건이 됩니다. 이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와 종기. 시기부 법률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효력의 발생이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부 법률행위가 예를 든다면은 9월 1일부터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임대한다는 법률 효력의 발생이 장래의 확정적 사실, 즉 9월 1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이 되는 것이고, 시기라고 이름 붙인 것은 9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기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이제 의존하게 하는 기한. 예를 든다면 9월 1일까지 임대한다고 했을 때 9월 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임대한다는 효력이 소멸하죠. 그리고 이제 종기부라고 이름 지은 것은 9월 1일 다음부터는 효력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종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관 중에 이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그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기한인데, 그 확정적 사실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이 날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기자는 구자하고 비슷하고 하나니까 1일, 9월 1일. 그래서 뭐 9월 1일까지 임대한다. 9월 1일부터 임대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 예를 들면 이 날짜 같은데 의존하게 하는 것이 기한이다. 그리고 이제 부담은 민법상 이제 부담부 정리에서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제 아버지 땅을 아들에게 주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내 과일 농사를 내가 농사 짓는 동안 계속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 아버지 땅을 준다 할 때, 그 계속 아버지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종류 중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을 살펴봅니다. 확정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발생하는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년이 되면 나한테 뭐뭐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 지금으로부터 이 성년이 되는 그 시기가 딱 정확하게 이제 몇 살이라고 이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사망했을 때라고 했을 때, 사람은 뭐 반드시 이제 죽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한이 붙은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살펴보면, 먼저 기한 도래 전의 효력과 그 다음 기한 도래 후의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한 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에 관한 148조, 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149조를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8조가 지난 시간에 한 이런 내용인데, 요것을 암기할 때는 요거 조건을 기한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조건을 기한으로 바꾸면, 기한 성부가 미정이면, 즉 뭐 어떤 기한을 정한 성부가 있는데 그것이 미정이면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49조에서도 암기할 때 조건 대신에 이제 기한으로 바꿔서 기한 성취가 미정이어서, 아직 그 날짜 성취가 미정이어서 부인의 상속재산을 엿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빚쟁이가 있는데 뭐 굉장히 날짜에 쪼들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처의 상속재산을 이용하려고 이제 본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도래 후의 효력. 그래서 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시기라고 했다고 했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낸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이제 종료되니까 이제 종기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 보면 도래한 때로부터라고 해서 기한 도래의 효과에는 항상 소교가 없으며 당사자가 소급 특약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 이 날짜라는 것은 뭐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이상은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암기는 기도는 우리 그 숨이 넘어가는 목구멍 기도에 항상 소금이 없다. 이 목구멍에 소금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에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부월 1일을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변제기 전에 이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자기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뭐 자기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고, 자기 돈이 없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니까 또 이자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기한이 아직 있음으로써 이 채무자는 이제 당연한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살펴보면, 그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채무자가 갖거나 또는 채권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만 가지는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무이자 소비대차의 채무자, 그 이자 없이 돈을 빌렸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 기한 이익이 일방적으로 이제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채권자만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무상 임치의 임치인이 이제 채권자인데, 이 돈을 안 주고 수취인한테 물건을 맡기고 나중에 기한이 됐을 때 임치인은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한의 이익을 오로지 채권자인 임치인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이 가지는 경우는 이자부 소비대차의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는 이자를 그 기한 동안 받으니까 이제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그 기한 동안에 일단 그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한에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가 같지만 이제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53조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이제 불분명할 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 채무자의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채무자는 이 울고는사원을 표시를 했고,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즉 채무자를 위해서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의 이익은 이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면 기한, 즉 변제기가 이제 도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귀하다, 소중하다, 기한 이익의 포기는 단독으로 해. 즉 이익 포기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너 단독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 기한의 이익은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 사례를 보면은 그 이자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주는
기한 도래 전에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대주는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차주는 그 대주가 입은 이자 상당하게 그 이익을 배상하고 기한 도래 전에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이것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해서 기한의 이익을 주었는데, 즉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기한의 이익을 주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여서 이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상실의 사유를 보면은 민법 388조에 보면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이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조에서 기한부 채권은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민법 388조는 임의규정입니다. 이제 채권법에 있는 규정으로서 임의규정이라서 그 당사자 간에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를 해보면은 우리 사람의 손이 막 줄어들고 감소하고 막 손이 멸실하여 땀이 나고 아파 특수한 특약을 먹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실 사유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는데, 그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바로 이행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고 변제기까지 기다릴지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상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해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채권자가 역시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고 기다릴지도 이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선택권은 이제 형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바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기한이 도래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변제기까지 연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만으로 기한 도래가 의제가 됩니다. 이때는 변제기까지 기다린다는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 사유 중에 아까 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명확하게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또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인지가 확실히 드러난다면은 이제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불명확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이제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유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뭐 청구 등 채권자의 그 의사행위를 기다려서 선택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이제 이행기가 이제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이제 선택권이 있는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이제 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명백히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명백하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는 형이 elder brother, 형이 상실은 상시적으로 항상 추정을, 인디언 추정 같은 거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이 채권자라서 이익을 본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정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